자, 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제도 하고 있죠? 등기제도. 자, 제가 그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좀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92페이지, 아니다. 191페이지. 191페이지 와보시면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에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등기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바로 이중 보존등기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가 칠판에다가 쓴 건 5번이죠. 5번 이중 보존등기. 요거.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는 중간 생략 등기. 기억에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많이 가야 돼요. 202페이지. 202페이지 와보시면은 밑에 심화해서 가등기 나옵니다. 가등기 여기 나와요. 가등기. 자, 한 장 넘겨서 204페이지 4번에 등기 청구권. 4번에 등기 청구권. 자, 그리고 208페이지. 208페이지 등기의 추정령. 208페이지 등기의 추정. 이렇게 5개인 거예요. 출제 논점 5개입니다. 네, 위치를 알려드렸고요. 순서대로 먼저 중간 생략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 자체의 뜻은 아실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그렇죠. 바로 단속 규정 나와야죠.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했을 때 뭐 처벌은 받겠지만 유효다. 유효. 실체 부합이에요. 유효. 근데 중간 생략 등기 어디서 하면 무효되죠? 허가구역. 그죠? 허가구역. 허가구역에서 하시면은 허가구역 내에서 하시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좀 다르죠. 자, 일단 효력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주로 허가구역하고 상관없이 그냥 요 위에 걸로 출제가 주로 됩니다. 자, 갑이 어떤 토지를 을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했고, 자, 여기에 연달아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그 토지를 또 병한테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 매매 계약, 그리고 병하고 을하고 병 매매 계약을 했으니 등기할 때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등기하고 또 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때로는 이제 세금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갑, 을, 병이 삼자간에 야, 우리 중간 생략해서 등기하자. 중간을 생략해 가지고 등기합시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삼자간의 합의를 할 수 있어요. 합의. 자, 삼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합의한 거. 합의했어. 그럼 삼자간의 합의를 했으니까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최종 매수인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자, 우리 합의한 대로 저한테 바로 등기 넘기세요, 빨리. 라고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넘기시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합의했다고, 안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합의했으니까. 합의했습니다. 중간 생략해서 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자,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을 했거든.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을이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을은 매수인이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갑을 상대로. 등기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대금 청구권. 갑하고 을 둘 다 이런 청구권, 즉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를 했기 때문이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 매매를 원인으로 대금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을이 갑상대로 가지는 등기 청구권 있죠. 이 행사가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중간 생략 등기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매매했기 때문에 을이 가지는 거예요.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 상대로 가지는 대금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고 해서 소멸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따라서 갑하고 을이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병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 야 우리 매매 대금을 인상하자. 원래 1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싸서 1억 3천으로 거래하자. 1억 3천으로 거래하는 거야. 이렇게 인상시켰어요. 그래서 갑이 아직 합의만 했을 뿐 을한테 3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3천만 원 못 받았는데 병이 등기 넘기라고 갑한테 청구하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를 거절해야 돼? 거절해야 되는 거죠. 등기 거절하죠. 왜 등기 거절하죠? 돈 안 들어와서. 돈 안 들어와서 거절하죠.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이에요. 이게 바로 그 채권법에서 그 유명한 동시 이행 항변이라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왜 거절한다고요? 돈이 안 들어와서. 그죠? 돈 안 들어오니까 등기 안 넘기죠. 자, 밑에 중간에 등기에서, 자, 밑에 기억입니다.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토지가 순차적으로 전매가 됐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때 중간자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에게로 바로 등기하는 거, 이런 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자, 판례 박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밑에 쪽에 2번부터 확인합니다. 2번. 등기의 청구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3자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했죠? 그러면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 청구라고 하는 거는 병이 갑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기읍. 밑에 박스 안에 기읍. 자, 셋째 줄 보시면요. 셋째 줄 중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여. 보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중간 생략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 갑의 그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야. 왜 등기 청구권이 안 없어지느냐? 이 등기 청구권은 중간 생략 등기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없어진다는 거죠. 안 없어져. 자, 그러니까 밑에 니은해 보세요. 인상대금 미지급 시 등기 거절이 되느냐?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 자, 줄 쳐진 부분입니다. 자, 지금 셋째 줄. 자, 셋째 줄 보시면요.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 대금 인상 약정 보이십니까? 대금 인상 약정이 됐어요. 원래 1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1억 3천으로 인상됐다는 거죠. 이때 최초 매도인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 3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돈 안 들어왔는데 최종 매수인 병에게로의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돈 안 들어왔으니까요. 이게 그 유명한 요겁니다. 동시 이행 항변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도 이게 안 넘겨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동시 이행 항변. 자, 여기가 이제 합의했던 경우고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나오는 건 3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건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던 거고요. 자, 이제부터 보는 거는 합의가 없었던 거죠. 합의 안 했어. 합의 안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만 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 을하고 병하고 또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요렇게 또 매매 계약 체결. 매매는 했습니다. 매매는. 근데 이제 을을 생략해서 곧바로 갑이 병한테 등기 넘긴다라는 그 합의는 했어, 안 했어? 그건 안 했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셋이서 야, 우리 중간 생략해서 세금 내지 말자. 생략해서 자, 바로 등기 넘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합의하고 다 합의한 거예요. 3자 간에 합의 다 한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간 생략해서 등기하기로 합의를 안 하고 그냥 매매 계약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합의를 안 했으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넘기라고. 등기 넘겨라. 직접 등기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죠? 합의 안 했잖아.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면 갑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아, 그건 아니고. 자, 병이 갑한테 설마 안 들어갔죠? 녹음 안 들어갔죠? 자,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면은 갑이 누구세요? 이러죠. 누구신데요? 처음 보자, 처음.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등기 안 해주죠, 그러면. 직접 등기 청구 안 된다. 어떻게 등기 청구해야 되냐면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상의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을 상대로 행사 가능한 거죠. 을이 갖고 있는 거. 이 을이 매매 계약상에 갑을 상대로 가지는 요 등기 청구, 요 등기 청구권을 병이 을을 대위해서 요렇게 행사하는 거.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원래 등기 청구권을 매매 계약상 을이 매수인이니까 을이 갑 상대로 직접 행사를 해야 되죠. 직접 해야죠. 원래 을이 직접. 근데 얘가 등기 청구 안 하고 있으니까 병은 첨부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 상대로 행사하는 걸 병이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하는 거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자, 근데 대위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을이 갖고 있었던 요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를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이거를 병한테 양도한 거예요. 요렇게 채권을 양도했죠. 응? 채권 양도.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양도시켜 버렸으니까 병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겠네요. 받았으니까. 맞나요? 갑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 너 그거 어디서 났니? 갑한테 받았는데요. 이렇게. 갑한테 이제 받았으니까 바로 행사할게요. 그럼 등기 넘기라고. 라고 했더니 갑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죠. 갑이 지금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의무자잖아요. 갑이 의무자. 결국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사람이 갑인데 을이 자신의 채권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라면은 그걸 의무자 갑한테 알려줘야 되고 갑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갑이 뭐 해줘야 된다고요?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가 필요해요, 갑이.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동의 안 했어요. 동의가 안 들어갔으니까 니들끼리 채권 넘겼다고 해서 바로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렇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일단 자, 동그라미 2번에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위 청구하는 거예요. 자, 밑에 딸락에 보시면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전전 매수인. 병이에요. 전 매수인은 을이죠. 전전 매수인은 병이에요. 병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여기서 매도인은 을이에요. 병하고 계약한 그 매도인 을을 대위해서 그 전 매도인은 누구죠? 갑이죠. 그죠? 자, 매도인 을을 대위해가지고, 자, 전전 매수인 병은 매도인 을을 대위해가지고 그 전 매도인 값상대로 대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 매도인인 갑, 그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등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인은 또 누구죠? 을이에요. 대위 청구해서 등기를 을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네. 겁나 복잡하죠. 병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왜냐하면은 을하고 뭐 했으니까? 매매 계약했잖아요. 맞나요? 을하고 매매 계약했잖아요. 이거는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죠. 을한테만. 을하고 매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갑한테까지 행사해 못해. 갑한테까지. 못해요. 갑한테까지 못하지. 을한테만 할 수 있어. 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을은 그러면 갑하고 매매했잖아요. 을은 갑하고 매매를 했지.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니까 갑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등기 청구. 갑을 상대로. 그럼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면 갑이 누구한테 등기해주죠? 누구한테 등기해주죠? 을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등기해주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병이 이제 을한테 또 등기 청구하죠. 그럼 요 등기를 병이 받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등기 청구하려면 일단 얘가 등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을이 등기 청구해요? 을이 등기 청구 안 해요? 을이 안 하고 있어. 얘가 안 하니까, 이걸 행사 안 하니까 병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위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하든 을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하든 결국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등기 넘어간다? 결국 그러면? 네, 을한테 넘어. 대위해서 청구하든 을이 직접 청구하든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을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등기 받는 거죠. 이렇게. 문장 다시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자, 어색하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병은 매도인 을을 대위해서 전 매도인 갑, 등기 명의자 갑에게 매도인, 이건 또 을이죠. 을 앞으로의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 넘겨라. 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합의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박스로 내려갑니다. 자, 박스 보시면은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 등기 청구권 이전,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가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밑에 첫째 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양도에는 채무자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셋째 줄에 통상 채권 양도와는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도인 있죠, 지금 문장에서. 지금 셋째 줄에 보시면은 양도인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요 양도인이 을이죠, 을. 양도인이 누구라고요? 을. 등기 청구권 넘긴 사람이죠, 양도인. 양도인, 넘긴 사람, 등기 청구권. 그럼 병은 등기 청구권 받은 사람이죠. 병은 뭐예요? 양수인.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양도인의 채무자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을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를 갑한테 통지만 했다는 거예요. 갑이 동의해줬어요? 통지만 해줬어요? 통지만 해줬다고. 통지만 했다는 거는 갑이 동의했습니다? 동의 안 했습니다? 동의 안 했다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갑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동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 생겨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동의는 안 받았고요. 그냥 뭐 통지만 해줬는데요. 통지만. 통지만 해가지고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등기 청구권 양수를 받아가지고 갑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좋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 앞으로 와보세요. 자, 193페이지에서 위쪽에 1번 등기의 유효성. 자,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문장이 긴데요. 여기서 줄 쳐진 부분.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지금 등기가 됐다고요? 등기가 안 됐다고요? 등기가 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된 거예요. 갑이 병한테 중간 생략 등기 넘겼어요. 등기 꽂았어요. 아니 근데 삼자간에 중간 생략에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합의를 안 했는데 등기 꽂았다고요. 아니 합의도 안 했는데 왜 등기를 꽂아줍니까? 갑이 이해심이 넓어가지고요. 갑이 이해심이 넓어서 등기에 이렇게 꽂아줬다고요. 합의 안 했는데도. 그럼 이 등기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이거 유효죠, 이거. 이런 걸 실체 부합이라 그래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거예요. 갑에서 을 거쳤다가 병한테 등기되든 갑에서 병한테 곧바로 등기되든 결과는 똑같죠.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에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고 결과가 똑같으니까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효야, 무효야? 그럼 그냥 무효예요. 무. 그죠?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무효.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고민하지 말고 무효. 자, 중간생략 등기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볼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3회차 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지금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 법정이 뭔 말이죠?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럼 등기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등기 없이 취득해요. 2번 이행 판결입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을 통해서 판결이 되자마자 변동되는 건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2번은 이행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시라고 하면 안 되고 등기했을 시 물권 변동이 됩니다. 3번 X 토지가 가불병순으로 순차 매도 3자 간에 중간 생략에 합의를 했어요.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 행사 제한받지 않나요? 제한 받아요? 제한 안 받아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갑이 매매를 했으니까 을 상대로 대금 청구할 권리가 있죠? 요 대금 청구권 요거. 요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냐 안 받냐 그 말이에요. 제한 받아 안 받아? 제한 안 받죠. 제한을 안 받으니까 을이 인상분 안 주면 등기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사 제한 안 받는 거죠. 행사하겠다는 거죠. 행사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위 3에서 만약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습니다. 병은 갑의 동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등기 청구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채권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하다고. 근데 동의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지금껏 30년 동안 채권을 양도할 때 갑이 동의해준 적 없어요. 한 번도 동의해준 적 없어요. 갑은요. 동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등기 청구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영원하거든요. 항구성. 자, 6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자, 한 번 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지급 점유하는 자. 얘한테 철거 청구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철거 청구 되죠? 철거 권한이 있거든요.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등기법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등기 청구권을 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단 여기 중간 생략 등기 여기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청구권. 보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고 갑이 매도인이고 매도하는 측, 을이 매수하는 측이에요. 그럼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을 때, 매수자 있을 때, 을이 매수자니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넘기세요 라고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의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등기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갑은 등기 넘겨줘야 되는 의무자죠. 이제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로 청구하는 거죠. 자, 첫째 줄 보세요.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므로 의무자가 신청에 협력 안 하면 권리자는 등기 못 하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야 빨리 등기 넘겨. 빨리 협력해. 빨리 서류 넘겨.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런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등기 신청권하고 달라요. 네? 자,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르죠? 네, 다르죠? 뭐가 다르다고? 글자가. 여기는 청구잖아, 청구. 여기는요? 신청, 다르죠, 글씨가. 등기를 청구한다는 거는 사법행위죠, 사법행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아 빨리 등기 넘기세요 라고 청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이에요. 요구하는 거. 요거는 신청권 이거 공법행위. 등기 신청 어디서 하죠? 등기 신청 어디서 하죠? 등기소 가서 맞아 등기소. 우리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소 가서 서류 작성해가지고 등기 신청하죠? 그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다르죠? 이거는 등기소 가서 하는 거고 이거는 나랑 계약한 그 사람한테 아 빨리 협력하시라고 청구하는 거고 개념상 구별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등기 사항을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 권리가 등기 신청권이다.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절차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뭡니까? 권리, 청구하는 거랑은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보하러 2번에 보시면 등기 청구권 성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두 가지예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 성질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따고 할게요.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시간이 금방. 자, 등기 성질은요. 저 성질은 첫 번째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자 그리고 또 다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 이걸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을 보다가 등기 청구권이 나왔네? 그럼 걔가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리냐면은 채권적 청구권은 그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적이에요. 채권자. 주체, 청구 주체. 그럼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 주체가 누구다? 물권자가 되는 거죠. 물권자. 그리고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왜 구별하냐? 왜 구별하는데? 왜 구별하냐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채권. 물권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 소멸시효 그런 거 안 걸리지. 안 걸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없어졌냐 안 없어졌냐에 따라서 법리가 달라지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거.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한 거지. 매매 계약. 매매. 그럼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매수인. 그렇다면 미등기 매수인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하고 갑을 상대로 등기 넘기세요 라고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이거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 그럼 을은 채권자, 물권자? 채권자. 채권자. 왜 채권자죠? 등기 안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등기를 했으면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물권자죠. 근데 아직 등기했어, 미등기야? 미등기 너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채권자 지위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권자가 지금 행사를 하는 거니까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요. 그럼 등기함으로 소유자 될 수 있죠? 취득시효 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시효 완성자로서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맞아요. 그냥 네가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 이렇게. 판단되세요? 판단을 하는 거지. 판단을. 세 번째. 판단.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등기. 근데 여기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해놨어요. 위조했다는 걸 밝혀낸다면은 이 위조한 거니까 무효죠. 등기 무효입니다. 그리고 을이 여기서 다시 넘겼어요. 제3자한테 넘겨버렸어요. 병은 아무것도 몰라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우리 민법은 선의 제3자 보호, 진정한 소유자 보호. 진정한 소유자 보호죠? 이걸 뭐라 그래서 등기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 없죠? 이게 또 무효라는 거지. 이 선의 제3자한테 등기 넘어간 것도 무효라는 거지, 지금.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죠?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응? 야, 너 저기 말소 시켜. 말소 등기 청구. 혹은 을 상대로 말소 시켜. 말소 등기 청구. 을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든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든 어쨌든 갑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들은 채권적이요, 물권적이요? 물권적이죠. 왜냐면 갑이 물권자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럼 당연히 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아까 했던 건데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자, 요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매매했고 이전 등기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매매가 유효, 등기도 유효.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소유권 취득. 이때 매수인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한 이후에 원인된 그 매매, 채권 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인이 무효가 되면 결과도 뭐가 되죠? 결과도 무효.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 돌아와요. 자동 복귀죠? 바로 그거죠. 자동 복귀.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 되는 거지. 복귀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이제 무효니까 말소 시켜 이제 이거. 말소 시켜라잉.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갑이 을 상대로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죠. 왜냐면 갑은 이미 소유자가 됐으니까. 소유자 지위에서 말소 등기 청구하고 있는 거죠. 물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는 그 등기 청구하는 사람의 주체, 그자가 물권자인지 채권자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이 채권적 청구권. 매수인, 시효 완성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 복귀되거나 위조해서 넘어갔던 경우는 계속해서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책에서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밑에 쪽에 204페이지 맨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등기 청구권 성질이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채권적 청구권 성질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미등기 매수인 말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 맞나요? 법률 행위. 요게 법률 행위죠. 매매가. 법률 행위를 했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등기 청구하는 거니까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지. 당신이 채권자니까요. 자,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걸린다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205페이지 밑에 쪽이에요. 동그라미 2번.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등기까지 이전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뭐가 됐다고 지금? 무효라네요. 등기했는데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이거를 말소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자동 복귀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등기가 격려됐지만 그 등기가 유효라고 무효라고? 그럼 소유권 이미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 있어 이미 자동 복귀. 그럼 여기서 말소 청구하겠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동그라미 3번 뒷페이지입니다. 취득 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 이게 바로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말하는 거죠.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리고 뭐 환매권, 임차권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 전부 다 채권들이에요. 환매권도 채권, 임차권도 채권, 시효 완성자도 채권자. 그러니까 다 채권적 청구권.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 등기가 을 명의로 됐다는 거예요. 무효 등기가 왜 됐을까?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류 위조했겠네요. 을이 서류 위조해서 지 명의로 꽂아 놓은 거죠. 그럼 그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그 위조한 을을 상대로든 아니면 그 이후에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든
말소 등기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를 회복할 거야. 이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물권자예요.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은요.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말소시켜. 혹은 이전 등기 넘겨. 청구.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동그라미 4번에서 나오는 것도 진정명의 회복,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된다. 확인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등기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좀 더 넘어가서 208페이지 와보세요. 208페이지 와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추정력.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등기가 됐을 때 그거를 위조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등기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추정력이라고 해요. 자, 가령 자,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을이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어요. 서류 위조해서. 그래도 등기부를 어쨌든 열람을 해보면 누가 소유자인 걸로 돼 있죠? 얘가 소유자인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등기는 위조일 거라고 적법일 거라고 적법일 거라고 적법한 원인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런 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추정력. 일단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분쟁 붙었을 때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입증 책임? 갑한테 있는 거예요. 을이 판사님 저 위조 안 했는데요? 저 위조 안 했어요. 저 위조 안 했습니다. 위조 아니야. 위조 아니야. 위조 아니야. 을의 주장. 그럼 갑의 주장. 위조야. 이거는 위조야, 위조. 갑이 위조했다는 걸 증명, 을이 위조 아니라는 걸 증명. 갑이 증명해야죠. 뭐라는 걸? 위조라는 걸. 너 이거 위조지. 라는 걸 갑이 증명. 왜냐하면 안 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죠? 야, 너 이 옷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봐. 네가 이 옷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넌 그 옷을 훔친 거야.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너 그거 훔친 거지. 그걸 주장하려면은 훔쳤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위조한 거지? 증명. 입증 책임. 갑한테. 왜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 을 명의로 된 등기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 쪽에서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완료하면, 입증을 완료하면 추정력이 어떻게 된다? 깨져요. 그러니까 추정력이라는 건 입증 통해서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점 보세요. 자, 208페이지입니다. 지금 208페이지에 위에 A 첫 번째 점.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제3자 사이에서도
인정. 직전 명의자 사이에서도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제3자나 직전 명의자에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두 번째 점.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등기 신청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등기 신청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등기 신청하지?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등기 신청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후 그 사람이 등기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안 되죠. 추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망 후에 등기 신청했어? 추정력 깨져버린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정력 깨져버린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점 또 내려갑니다. 허무인. 허무인 보이세요? 허무인 없는 사람이에요. 자,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걸로 밝혀졌어요. 명의자가. 그럼 추정력이 인정돼 깨져버려. 깨지는 거예요. 추정력 깨진다. 허무인.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판례 박스 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 판례 1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유하면서 그에 이른 과정 태양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어도 유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 줄에 보시면 줄 쳐진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 행위나 태양을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추정력 깨진 걸로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죠. 자, 근데 갑 명의였는데 을한테로 이전이 돼 있어요. 을한테로 이전이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갑의 상속인들이 있겠죠? 갑의 상속인들. 상속인이 을한테 소송 거는 거예요. 소송을. 아니 선생님 이거 우리 아버지가 명의를 선생님한테 넘겼을 리가 없어요. 이 땅은 우리 집안 종중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땅이다. 넘겼을 리가 없다 이거. 당신 이거 뭐 한 거지? 위조한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너 위조한 거지 그거. 그럼 을은 위조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 안 했다 그러죠. 위조 안 했다고. 위조 안 했다고. 그럼 누구한테 입증 책임 있죠? 상속인. 여기서 입증해야 돼요. 위조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을이 주장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니네 아버지한테 매수한 거야. 매수한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매수한 거.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 매수한 게 아니라 증여받은 거였어요. 갑은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뭐였다? 증여였다고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죠. 을이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알고 봤더니 증여였죠.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을은 적법하게 등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문장 다시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을 쪽에서 자, 줄 쳐진 부분
등기, 원인, 행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매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여였던 거죠.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추정력 깨진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추정력을 깨트리려면은 이 등기를 무효인 걸로 만들려면은 반대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 입증을 해야만 반대 입증을 해야만 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라는 거죠. 조금 다소 다르게 주장하면 깨지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에? 다소 다르게 주장하면 깨지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깨진다고요? 입증해야 깨져요. 자, 오른쪽 2번 판례. 2번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어요. 이 계약서가 밝혀진 거죠. 진짜라고 가짜라고 지금. 가짜라고 밝혀진 거예요. 진정하지 않은 걸로. 자, 여기서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다는 거는 반대 입증됐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 입증된 거죠. 그러면 추정력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죠. 반대 입증됐으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등기법 요까지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태아요? 태양이 뭐냐고요? 모습. 태양은 모습입니다. 모습. 양태. 양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을이 매매라고 주장했죠? 매매라고. 네. 근데 실제로는 증여였죠. 실제로. 그럼 을이 등기를 하는 그 원인, 양태, 모습. 그것이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증여였다는 거죠. 그럼 양태를 다르게 주장한 거죠. 모습을 다르게 주장한 거죠. 실제는 뭔데, 실제는? 실제는 증여인데 뭐라고 주장?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 깨진다는 거죠. 네, 둘 다 적법이니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좀 넘겨서 자, 216페이지요. 자, 등기 제도에서 우리 지금 세 가지 봤습니다. 등기 청구권,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그리고 등기 추정력. 자, 나머지 뭐 가등기, 뭐 이런 것들, 이중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우리 3월달 심화하면서 그때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안 할 뿐이에요. 자, 이제 물권 변동 마지막입니다. 물권 소멸 216페이지로 오세요. 자, 216페이지 오시면은 제 4절에 물권 소멸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물권이 결국 발생하고 변경이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소멸하는 거죠. 그 소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죠. 멸실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네모 2번이 멸실이고요. 자, 그리고 3번이 소멸시효, 4번이 혼동 이렇게 있죠. 자, 우리 책에 지금 세 가지가 열거돼 있어요. 목적물이 멸실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혼동이 되면, 물권이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리고 포기도 할 수 있어. 포기. 멸실, 소멸시효, 혼동. 전부 다 물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 자, 여기서 포기만 186조예요. 포기만 186조 법률 행위예요. 나머지 멸실, 소멸시효, 혼동 요 세 가지는 187조 법률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 네 개 중에서 말소등기 해야 소멸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죠? 말소등기 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말소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멸실 같은 경우는 단락 첫째 줄에 보시면은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도 소멸한다. 말소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네모 3번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용익 물권입니다. 용익 물권. 뭐 소유권 이런 애들은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자, 내려가서 혼동이요. 자, 혼동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혼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고 마칩니다. 화이팅. 자, 혼동은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의 집에 저당권자 들어왔습니다. 다시 전세권자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죠? 갑. 그죠? 전세권자? 근데 여기서 전세권자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매매해서 산 거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집을 내가 전세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예요. 말소등기 해야 돼? 말소등기 안 해도 돼? 말소등기 안 해도.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다. 땅. 자, 근데 갑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을이 저당 잡았다. 저당을 잡았다. 저당. 담보 잡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괜찮은데?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싶어서 저당권자가 빌려준 돈 공제하고 매매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내가 내 땅을 내가 저당 잡는다는 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저당권은 없어져요. 말소등기 안 해도. 자, 이게 바로 지금 양괄호 2번에서 나오는 오른쪽 양괄호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그리고 다른 물권, 이 다른 물권이 바로 제한물권이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그때 그 다른 물권,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이거는 법률 행위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이라고요. 말소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예외 2개.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예외 첫 번째.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 뭐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둘 다 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토지를 담보 잡아, 지상권을 담보 잡아. 지상권을 담보 잡는 거라고 지금. 자, 그러면 지상권이 을구란에 1번에 들어가죠. 1번. 그럼 얘는 어떻게 등기하냐면 을구란에 2번으로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1-1로 들어가요.
저당권자가 2번으로 들어가면 그건 토지를 저당 잡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상권 담보 잡는 거죠. 1-1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해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을이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이거 혼동이죠, 혼동. 혼동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 없어져야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근데 여기서는 지상권이 없어지면 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1-1로 딸려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록 현재 이 상태가 혼동 상태이긴 하지만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뭔 상황이냐면은 자, 집으로 해볼게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갑의 집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을의 전세권을 저당 잡고 있었던 게 이 저당권자 병이라는 거죠. 전세권을 저당 잡아요. 이렇게. 그럼 똑같아. 을은 을구란 1번. 얘는 그 전세권 저당 잡는 거니까 1-1. 근데 여기서 전세권자 을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혼동이죠. 전세권 없어져야죠. 근데 얘가 없어지면 누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살려둔다는 거죠. 응? 너를 살려둘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혼동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예외 지금 기역입니다. 기역. 제3자 보호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일 때 이때는 지상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더라도 이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권 없어지면 제3자 저당권도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외고요. 그 다음 예외 두 번째. 자, 두 번째 예외는 이런 거예요. 소유자 갑 그리고 1순위 저당권자 을. 자, 그리고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요렇게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 을병. 자, 이렇게 있을 때 을이 1순위 저당권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갖고 얘가 소유자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요게 혼동이죠, 혼동. 혼동 맞나요? 혼동. 원래라면 이 저당 없어져야죠. 근데 이 저당이 없어지면 소유자가 을인데 얘가 2번 저당이었는데 1번 저당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가 1번으로 올라오면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 을. 근데 그 소유자 을이 가진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자가 누가 돼? 병이 돼. 이렇게 된다고요. 1순위 저당 병. 그럼 결국 얘가 경매 신청하면 을은 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한테 누가 돈 빌려갔어요? 갑이 돈 빌려갔죠, 병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도 아닌데 이 상태가 되면 내가 병한테 돈 갚아줘야 되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저당을 없애요, 냅둬요? 냅둬요. 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 거, 냅두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계속 2순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야 을이 손해를 안 봐요. 자, 그게 지금 예외 니은입니다. 자, 니은의 셋째 줄. 예를 들어 을이 갑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3자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왜? 만약 을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병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을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서부터 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